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실 잡는 여자들. 실 잡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어머니는 딸을 달래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해보았지만 처녀는 한사코 실 잡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녀를 때렸습니다. 처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왕비가 마차를 타고 그 집 곁을 지나다가 그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마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왕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사연을 물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게을러서 때렸다는 이야기는 창피해서 차마할 수가 없어 처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가 실 잡는 걸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애는 그저 하루 온종일 실만 잡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애가 실 잡는데 쓸 아마를 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실 잡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오. 물레 돌아가는 소리처럼 듣기 좋은 것도 다시 없지. 대개 딸을 우리 성으로 데려가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에는 아마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딸이 얼마든지 실 잡기를 할 수 있을 거요. 처녀의 어머니가 선선히 승낙을 하자 왕비는 처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성에 도착한 뒤 왕비는 처녀를 3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들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최상품 아마가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 이 아마로 실을 잡도록 해라.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내 큰아들과 결혼시켜주겠다. 내가 가난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만 하도록 해. 난 내 부지런함을 지참금으로 생각할 테다. 처녀는 300년을 살아도 그 많은 아마를 다 실로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면 몰래 울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을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비는 그 방으로 들어와 보고 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어머니 곁을 떠나온 것이 너무나 슬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자 왕비는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꼭 일을 시작해야 한다. 왕비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다시 홀로 남게 된 처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근심에 쌓인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세 여자가 창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아주 넓적한 발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여자는 넓은 아랫입술이 턱을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엄청나게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창문 밑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상심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여자들은 처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 아마들을 실로 만들어주지. 그 대신 아가씨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가씨의 결혼식에 초대해 주어야 해요. 아가씨는 우리를 사촌이라고 부르고 음식 먹을 때도 우리를 끼워주어야 해요.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 어서 들어오셔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처녀는 괴상하게 생긴 그 세 여자들을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그 여자들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실을 뽑아내면서 물레의 발판을 밟기 시작하자 두 번째 여자는 입술로 그 실을 축축하게 했으며 세 번째 여자는 그 실을 꼬고 손가락으로 판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판을 두드릴 때마다 섬세한 솜씨로 잘 꼬아진 실이 감긴 얼레가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 세 여자들이 왕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들를 때면 처녀는 그때까지 자아낸 엄청난 양의 실들을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왕비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 가득 찼던 아마가 다 떨어지자 그들은 두 번째 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 번째 방으로 옮겨갔으며 결국은 세 번째 방에 아마도 동이 났습니다. 일을 다 끝마친 세 여자는 그곳을 떠나면서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것 잊지 마루. 아가씨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테니. 처녀가 왕비에게 텅 빈 방들과 상같이 쌓인 실들을 보여주자 왕비는 결혼식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될 왕자는 그렇게 솜씨 좋고 부지런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거듭 처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사촌 언니가 셋 있는데 그동안 저한테 너무나 고맙게 해준 언니들이라 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그 언니들을 우리 결혼식에 초대해 우리와 음식을 같이 먹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허락하고 말고. 왕비와 왕자가 허락을 해주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세 여자들은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사촌 언니들이 오셨군요. 어서 이리 오세요. 그때 세 여자들을 본 신랑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요? 그러고 나서 신랑은 넓적한 발을 가진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발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넓적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레에 발판을 하도 밟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신랑은 두 번째 여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왜 그렇게 늘어졌습니까? 두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을 하도 핥아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세 번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도 실을 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세 여자의 말을 들은 왕자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 아름다운 아내가 다시는 물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어. 그리하여 그녀는 실을 잡는 그 끔찍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